Hello, welcome to Korea 4.0. I'm your host, Chung Se-mi. An unprecedented feat took place in the Korean film industry as well as in the global film market. Acclaimed director Bong Joon-ho won 4 Oscars at the 92nd Academy Awards with his movie Parasite. Now, what is the secret behind its success as it broke down all language barriers and cultures? On today's Korea 4.0, we will take a look at the impetus behind Parasite and see what kind of an influence it'll have on the Korean film industry as well as on the economic front. Director Bong Joon-ho and his box office hit Parasite rewrote the history of the Korean film industry as well as the global film market. The 92nd Academy Awards was held on February 9th. Parasite won awards for Best Director, Best Picture, Best International Feature Film, and Best Original Screenplay. Parasite of Bong Joon-ho. This film premiered at the 2019 Cannes Film Festival, where it became the first South Korean film to win the Palme d'Or, and it was the first film to win with a unanimous vote. The Golden Globe goes to Parasite. Parasite has been invited to a countless number of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t won 124 awards at 55 English-speaking award ceremonies. This film also won awards not just in Europe and North America, but also in Iraq, Mongolia, and Brazil. Many foreign media sources, like America's New York Times and CNN, and Britain's The Guardian, cannot stop talking about his box office hit, Parasite. Korea and the whole world is going crazy over director Bong Joon-ho's Parasite. So we'll now talk more about this film and about the overall status of the Korean film industry.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죠. 이 기생충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오늘 특별한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허남훈 평론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해 5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시작으로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4관왕이나 차지를 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기생충 정말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어떤 영화인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반지하에 사는 이제 가족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큰 저택에 있는 이제 재벌의 집에 일종의 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들어갔다가 그 집에 지하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일종의 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기생충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난 지 조금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언급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상이 바로 각본상이었고 그렇죠. 두 번째 받았던 상이 국제영화상 그리고 세 번째 정말 기대가 컸었던 감독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품상까지 이렇게 4관왕을 차지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4가지 상을 수상하게 된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각본상을 받게 되면 작품상을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아카데미에서 각본상 수상 작품들이 각 작품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 퍼센티지가 한 70% 정도 돼요. 그래서 각본상을 만약에 기생충 팀이 받는다면 그렇다면 이변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감독상과 작품상을 받게 됐는데 감독상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이항 감독, 대만 출신의 이항 감독이 브로큰백 마운틴과 그리고 라이프 오브 파이로 받은 적이 있는데 작품상 같은 경우는 비영어권 작품이 받은 경우는 기생충이 최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의 이번 아카데미 사관왕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 역사에서도 굉장히 기념비적이지만 아카데미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전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역사를 바꿨다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영어권 영화들도 그렇지만 아시아에서 나온 영화 중에서도 작품상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작품 같은 경우는 올해는 국제영화상으로 바뀌었지만 지난해까지는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시아 영화들이 상을 받은 그 전례가 몇 차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국제영화상을 받은 것은 물론이지만 감독상과 작품상까지 주요한 부분을 받았다는 건 아무래도 기생충이 아시아 영화로서는 또 이 부분에서 또 굉장히 좀 역사를 썼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비현실적이다라는 용어를 좀 잘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영화가 상당히 좀 비현실적인 내용이 네. 영화화된 거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던 매력이 이 영화 안에 있었을까요? 보통 이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을 때 이 칸 영화제의 성격이라는 것은 보통 그 재미보다는 영화가 가지는 좀 예술성에 굉장히 큰 점수를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기생충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장르 영화라고 부르잖아요. 뭐 처음에는 일종의 강탈극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반전이 있고 스릴러 영화로 끝나는 그런 구조 같은 경우가, 그래서 황금종려상을 칸에서 받았을 때도 칸이 장르 영화 이렇게 상을 주다니 또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보통 장르 영화라고 하면 단순히 재미만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생충 같은 경우는 독특한 어떤 그런 그 만들매 방식이 있지만 그 자본주의 하에서 폐해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보편성을 획득하면서 칸에서도 큰 점수를 받은 것 같고, 특히 이제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장르의 발명국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르를 봉준호 감독은 한국에 가져와 가지고 한국적 토양 위에서 굉장히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할리우드 그리고 또 미국의 관객들에게는 장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만드는 방법 같은 거는 우리하고 다르네, 그런 점이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가면서 아마 또 미국 관객들 그리고 아카데미 회원들에게도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또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게 된 배경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Wow, amazing, unbelievable. Language, the cinema. Thank you.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앞서 봉준호 감독도 1인치 장벽을 넘어섰다라는 이제 수상 소감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한국 영화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뉘앙스들도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 기생충은 모두 다 뛰어넘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미국 관객들에게 있어서는 아시아 영화는 굉장히 대사가 많기 때문에 자막으로 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박스 오피스에서 아시아 영화가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와우 장룡, 뭐 영웅, 무인, 과공과 액션 영화 위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사보다는 볼거리로서의 액션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영화는 주로 북미 영화에서는 액션물이 성공한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생충 같은 경우는 액션물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섞여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대화가 많잖아요. 그렇죠. 또.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아시아 영화가 가지고 있던 액션물이라는 그런 한계를 깼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1인치의 자막의 장벽을 깼다. 그런 의미하고도 상충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오스카 사관왕을 차지한 후에 그 다음 날 그 영미 언론들을 보게 되면 어떤 기사가 있냐면 그 이제는 미국 관객들이 이 자막이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생충 이후로 그 아시아권 영화라든지 자막이 달린 영화들을 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는 좀 부담감을 덜 것이 아니냐, 그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영어권 영화들이 박스오피스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모습들을 이제는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까 예상해 봅니다. 봉준호 감독과 함께 일을 했었던 영화 배우 틸다 스윈턴도 네. 봉테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봉준호 감독의 콘티라던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이번 수상에 오기까지도 이런 봉준호 감독에게 상당히 좀 치밀함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건 봉준호 감독이 자신에게 봉테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디테일하다는 의미 때문에 이제 봉테일이라고 붙었잖아요. 네. 디테일하다는 건 그만큼 스태프들이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이면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이제 봉준호 감독 그 자신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보통 그 영화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 스토리보드를 이제 그리게 되잖아요. 그것은 감독이 하지는 않는데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자신이 또 만화를 그리기 때문에 맞아요. 스토리보드북도 함께 작업을 하거든요.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스토리보드북을 보면 되게 놀라게 되는 것이, 보통 그 현장에서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배우의 동선은 어떻게 되고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봉준호 감독의 스토리보드를 보게 되면 영화의 화면과 그 스토리보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현장에서 낭비하는 그런 샷이 없다는 없다.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봉테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해외 영화인들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놀라는 게 하나의 그 씬을 찍을 때요, 풀샷도 찍기도 하고 왼쪽에서 찍기도 하고 부감으로 찍기도 하고 여러 샷들을 찍어요. 그래야지만 편집을 할 때 어떤 게 가장 어울리는지를 그때 골라서 고를 수 있어요.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봉준호 감독은 자신이 생각한 스토리보드북에 있는 하나의 샷만 딱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틸다 스윈턴도 그렇고 또 설국열차에 또 출연했던 뭐 크리스 에반스도 그렇고 더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편집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미 봉준호 감독의 머릿속엔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까지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람 디테일이 대단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게 네. 기생충이 국제 영화상을 받은 것도 화제지만 그렇죠. 이 용어가 올해 처음으로 바뀐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카데미상에서. 지난해까지는 이제 외국어 영화상이기 때문에 영어권과 비영어권을 좀 분리하는 듯한 그런 상의 성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국제 영화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냐면, 아카데미가 지난해까지 이 비영어권 영화 그리고 그 다양한 인종 또 성별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제 영화상,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가 이제는 자국의 영화, 로컬의 영화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나아갈 거다라는 의미를 그 상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상의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올해 기생충에게 작품상까지 선사하면서 그렇죠. 의미는 비영어권 최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이제는 우리는 로컬이 아니다. 앞으로는 좀 더 네. 전 세계적인 영화, 다양한 인종의 영화, 성별의 영화를 우리에게는 이제 문호를 열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을 할 거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상의 이름이 변화했다는 건 단순히 이름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화제의 성격까지도 변화했다는 일종의 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많이 말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기생충이 이렇게 가장 최고의 상까지 받다 보니까 더욱더 좀 영화제 성격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바뀌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작품상의 유력 후보가 또 사실은 샘 맨데스의 1917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그 아카데미 그 상에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든글러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거기서 작품상을 받거나 감독상을 받게 되면 아카데미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상 그리고 그 감독이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기생충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든글러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카데미에서는 그 국제영화상은 따놓은 당상이지만 그 외에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의문이 있었죠. 그렇죠. 1917이라는 작품이 전쟁물이지만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가 하나의 숲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성취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감독상은 샘 맨더스, 작품상은 1917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올해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극적인 변화를 모색을 하면서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에게 작품상과 감독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또 많은 언론에서는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지만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이제 변화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었다라는 의미를 또 동시에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칸에 이어서 아카데미까지 이 예술성과 대중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석권한 기생충,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화제를 지금 몰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효과들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함께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The movie Parasite won many accolades at vari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fter receiving the global nod of approval for its cinematic value. Unlike other films which did not receive praise for their cinematic value and popularity, Parasite is a box office hit all over the world and is reaping in profits and fame. Parasite was released in Korea last May. It had over 10 million in theater admissions in just 53 days, and it grossed over $72 million. North America is considered the center of the international film industry. Parasite is setting new records right and left.
According to a North American box office rally website, Parasite grossed a total of $43 million from February 14th to the 16th. And its total gross was at over $170 million. Parasite is the most sold Korean movie, selling to 205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is film was released in Korea as well as in 67 countries, and it's slated to be released in the other 130 countries. Many wonder if Parasite will outdo the success of the Chinese movie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The Chinese film made the highest profits for a non-English film, reaping in $213.5 million. In addition, many have high expectations that thanks to Parasite, the export of Korean films will go up to 20 or 30%. K-pop has caused the Hallyu phenomenon, and many wonder if Parasite will cause the K-film craze all over the world. 영상을 통해서 이 기생충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무형의 효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 영화의 위상 또 인식도 상당히 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이전에도 그 한국 영화에 대한 그 세계의 평가들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받으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영화에 주목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미 언론의 보도를 보게 되면 한국 영화가 기생충 외에도 좋은 영화가 많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이제 조망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조명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 영화들을 다시 보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세계 영화는 한국 영화를 다시금 주목하게 될 테고 바로 그 얘기는 그 뛰어난 영화들을 만든 감독이라든지 배우라든지 스태프들의 해외 진출이 그 전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재미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생충이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영화적 DNA가 뛰어나다는 것을 일종의 증명을 받은 계기가 되면서 또 재미 한국인 같은 경우도 할리우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한국인 역시도 이번 기생충 수상을 통해서 아무래도 더 많은 그런 기회를 좀 얻는다라는 점에서 그런 무형의 효과가 굉장히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기생충이 이렇게까지 큰 상을 수상하기에 앞서서 사실 한국 영화 산업 전반의 양적 또 질적 성장이 좀 뒷받침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봉준호 감독이 그 한국 영화계에 진출했던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2000년대 초반의 한국 영화 산업의 분위기라는 것은 그 영화 감독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그 개성이 대중들과 만나지 않더라도 몇 번의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활동했던 뛰어난 감독들이 여전히 지금도 일종의 좀 거장의 지위를 누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 영화 산업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포스트 봉준호는 누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감독군들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영화가 이제 대기업들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보통 우리가 영화라고 한다면 문화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한국 영화 산업에서는 문화 개념보다는 상품의 개념이 많기 때문에 되는 영화에만 스크린 수가 몰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감독들이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환경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봉준호가 나와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을 때 이제는 그런 창작자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문제점을 바꿔야지만 이번을 계기로 좀 더 뛰어난 한국 영화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투자자들이 정말 다양한 감독들과 또 이런 커뮤니티 전반에서의 발전이 성숙의 발전이 필요한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상품적인 부분 어떤 자본주의적인 개념이 조금 더 강화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꼬집어 주시는 거죠. 보통 보게 되면은 그 한국 영화가 성공하는 특히 이제 상징적으로 1000만 영화가 되는 이제 작품들의 상당수가
남성적인 이야기, 남자 주인공, 그리고 영화 중반부까지는 코믹하게 흘러가다가 후반으로 가면 눈물을 흘리게 감동도 만드는 있고. 네, 네. 일종의 정해진 틀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돈을 많이 투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험수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공한 사례들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사들의 영화들이 자사의 배급 라인에서 가장 많은 스크린 수를 차지해야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개성 있는 영화, 돈이 덜 들어간 영화,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난 영화들은 그렇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상식에 뭐 가장 큰 피해자였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속속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아카데미에서 후보에 오르거나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작품이 좋거나 연기가 좋거나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하는 당연히 전제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오스카 레이스라고 해가지고요. 오스카 시상식이 벌어지기 전까지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어떻게든 이 자신들의 영화를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어필을 한다는 것은 광고를 한다거나 파티를 한다거나 또 다른 시상식에 참석한다거나 그 의미인데 그렇게 될 경우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막대하잖아요. 예,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로마라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로비의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지난해 로마가 아쉽지만 수상을 못했거든요. 올해 역시도 뭐 결혼 이야기라든지 아이리시맨이라든지 넷플릭스 제작의 작품이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좀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생충이 작품상과 감독상을 가져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아카데미 작품상이라는 그런 프리미엄까지 얻고 싶었는데 작품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많은 영미 언론에서는 넷플릭스가 이번에는 피해자가 됐다, 패배자가 됐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의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101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 영화. 이번에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4관왕을 또 석권을 하면서 앞으로의 한국 영화 발전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큰데 앞으로의 한국 영화 산업 전반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또 해결돼야 되고 또 어떤 점들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100년 동안 한국 영화가 이뤄온 성과를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이 일종의 좀 정리를 해줬다면 101주년, 그러니까 100년 후에 첫 번째 1년, 원년이 되었을 때 기생충이 또 아카데미에서 오스카 수상을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한국 영화가 좀 더 세계로 나아갈 어떤 방향을 제시한 이정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요. 지금 극장가에서는 성공한 영화들이 보통 스크린의 3,000개 중에 2,000개가 넘는 수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관객들이 훨씬 더 눈높이를 높아지게 된다면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배급 환경도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번에 기생충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훨씬 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영화라는 하나의 언어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이 영화 기생충. 앞으로도 한국 영화 산업에 있어서 좀 더 성숙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e saw a sensational miracle happen at the 92nd Academy Awards this year. The box office hit Parasite captivated the global community and winning 4 Oscars. With its success, we can confidently say the Korean film industry will develop and mature more in the coming years. Now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is week's edition of Korea 4.0. We'll be back with another informative and interesting economic discussion next week. Thanks for watching.